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유학원, 대학원생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한국어 사용하게 쓰게 하셔서 매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같은 대학원에 있다가 연애한 거거든요. 벌써 결혼한 지 7년이에요. 취직 후에 결혼했는데 미국식으로 했어요. 일찍 독립해서 대학원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19살부터 제 손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제가 살던 집에 제가 쓰던 물건들에 남편이 몸만 들어와서 살았고요. 반지나 뭐 다른 건 하나도 안 했고 신혼여행도 돈을 아끼자고 해서 안 가고 주말에 둘이 근처에서 1박 2일 했어요. 양쪽 집안 쓴 돈은 영원이고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 받은 돈은 양쪽 부모님한테 기념 선물로 드렸고요. 전혀 아쉽지도 않았고 둘이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버는 건 둘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각각 용돈 똑같이 쓰고 생활비는 통장에서 맞춰 쓰고 카드는 둘이 합의한 곳에만 씁니다. 시부모님 얼굴은 미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뵙고 인사한 게 다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2년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직장을 얻어 함께 들어왔어요. 저도 물론 한국에 직장을 얻었고요. 연봉도 항상 제가 많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여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한국 여자들은 진짜 이기적으로 남자한테 기대고 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독립적인 제 성격이 너무 좋다고도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온 첫 해부터 너무나 안 맞아요.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래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바로 느낀 점은 앞뒤말이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였어요.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어쩌다 시집에 가면 남편 보고만 피곤하겠다고 하고 쉬래요. 근무 시간은 제가 훨씬 길고 체력도 더 약한데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먹을 것과 시누이 먹을 것만 챙기십니다. 솔직히 웃겼지만 저는 남편이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라 생각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웃겨요. 그 다음에 시집에 가서 남편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면 자꾸 부엌 좁다고 남편 보고만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부엌 일 예전에 안 해봐서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저도 시집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초보임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아들 귀하게 키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결혼했으니 함께 일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 어린 제가 하는 게 맞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나이 순이면 시누이가 막내니까 시누이가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화내면서 본인이 하시겠대요. 사실 시어머니 집이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모님들한테 선물하래요. 명절 환갑은 기본이고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선물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왜 시어머니가 선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모님 환갑이라고 해서 선물을 해드렸죠. 저와 남편이 열심히 골라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드렸는데 더 비싼 거 안 했다고 뭐라고 하세요. 환갑 생일이라고 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산 건데 예전에 시어머니 환갑 때 더 비싼 거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비싼 선물 받으신 분은 시어머니인데 왜 제가 그거와 값을 똑같이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화내셨어요. 그리고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생활비 때문에 걱정 일하십니다. 자꾸 제 월급 물어보시고 본인의 생활비를 걱정하세요.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별다른 말이 없어요. 동네 아는 아줌마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건 생활비 좀 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으면 본인이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큰 체력을 요구하지 않은 일이고 아버님도 버시고 있어요. 처음엔 남편이 그냥 듣기만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자꾸 저만 잡고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화를 내세요. 자꾸 저랑 본인을 비교하세요. 제가 새 옷을 사 입으면 너는 네 시어머니 생각 안 나느냐 하세요. 제가 새 옷 사 입는 것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남편이 옷 사 입을 땐 아무 말도 없으시고 좋다고만 하시는데 제 옷만 자꾸 뭐라고 합니다. 가방도 제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돈으로 샀어요. 쇼핑하다가 시어머니 생각이 나거나 괜찮겠다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사드려요. 이건 물론 제 용돈에서 사드립니다. 제 선물이니까요. 근데 매번 제 거 살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드리고 싶을 때 사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강요하니까 기분도 안 좋고 선물하는 기분도 안 나요. 선물이 아니라 상납하는 것 같아요. 제 직장 생활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건 비교하는 게 웃긴 건데 왜 남편보다 월급도 더 많고 직위도 높은 제 직업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직장이 힘들다고 걱정하셔서 저도 제 직장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 저보고 너는 성격상 나가서 일하는 게 맞는 사람이고 네 직장은 쉬엄쉬엄 해도 돈 잘 주는 곳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쉬엄쉬엄 해도 돈 잘 주는 직장이란 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직장은 미국 날라리 회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꾸 저보고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는 집안일을 당연히 나눠서 합니다. 장보긴 함께 하고 청소는 남편이 하고 음식은 제가 해요. 빨래는 남편이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보고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고 저보고 하래요. 이거야말로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둘이 살면서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제 집이고 하지만 남편 집이기도 한데 이해가 안 가서 당연히 둘이 사는 건데 둘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원래 남편은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집안일 하는 사람 없고 그동안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배워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보기 싫으시답니다. 시어머니 가정이 아닌데 왜 시어머니가 싫으신지 이해 못하겠고 가정이 이러니 가정일에 소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화내세요. 자꾸 시집에 놀러 오래요. 회사에 바빠서 힘든데 자꾸 놀러 오라고 합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십니다. 미국 살 때도 제 친정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였지만 한 달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바빠서요. 근데 자꾸 주말마다 놀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가라고 했는데 남편도 싫대요. 피곤하고 주말엔 쉬고 싶다고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라니까 저라도 오래요. 왜 제가 가야 하죠? 저도 일도 많고 피곤한데 제 부모님 집도 아니고 왜 제가 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안 갔더니 저보고 미국 살아서 이기적이라고 하세요. 진짜 몇 년 전까지도 남남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보고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기적이라고까지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낳은 자식이 안 간다는 건 이기적이라고 말 안 하면서 왜 저한테는 이기적이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어머님이 더 이기적인 것 같다고요. 화내셨어요. 자꾸 말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하래요. 이것 때문에 제일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꾸 말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하래서 듣기만 했더니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합니다. 대답을 하면 약속을 하는 건데 전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답하면 약속하는 거라서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맞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있고 제 라이프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말대답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얘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냐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했더니 시키는 대로 말을 들으래요. 충고해 주셔서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으나 제 이성으로 맞는 일이 아니라 생각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빌어야 한다고 해서 잘못한 거면 사과드리겠지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사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화내세요. 그래서 이번엔 제 성격이라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참 저한테 말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뭘 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무조건 일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한테도 아닌 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모르던 어른들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뭘 배웠냐고 막 화를 내세요. 저도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서 서로 존중하라고 배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처럼 어이없는 애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자꾸 전화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는데 왜 전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와 고민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전화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땐 괜찮으신가 싶어서 전화는 당연히 했고요.
물론 남편과 함께요. 알려드릴 일 있을 땐 당연히 전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자꾸 전화 안 하냐고 해서 전화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넌 시부모 안부가 안 궁금하냐고 해서 남편이 전화할 때 안부 묻지 않느냐고 했더니 따로 전화하래요. 며느린 그래야 한다고. 며느리가 무슨 마법의 단어도 아니고 며느리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뭐가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하셔서 저 팔려온 느낌이다. 결혼하면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할 것이 많냐고 했더니 그게 그냥 전통이래요. 그래서 예전엔 전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전통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면 악습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서 들은 문구인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 엄청 내셨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런 고민을 제가 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충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속상해서 입원하시겠다고 해요. 속상해서 입원한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더 화내실까봐 그냥 있어요.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어머니 뒷목 좀 잡으시겠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시부모님한테는 한국 명절, 생일, 어버이날 또 종종 선물 드려요. 선물 드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한테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건 제 용돈에서 하고 명절 때 드리는 돈은 남편 용돈 반, 제 용돈 반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자꾸 다른 친척들 것도 하라고 해서 그럴 돈 없다고 말씀드리고 남편 복은 원하면 남편 용돈에서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안 해요. 가장 큰 고민은 말대답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요. 전 약속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안 할 건데 어떻게 약속하죠? 근데 자꾸 대답을 강요하세요. 그래서 강요하지 마시라 했더니 또 말대답 한다고 해요. 자꾸 제 물건들을 탐내하고 제가 주길 바라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거 없거든요. 원하는 거 있으면 제가 돈 벌어서 사면 되고 제가 더 이상 안 쓸 것 같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고 싶은 거면 괜찮은데 자꾸 네 거 중에 뭐 예쁘다 좋다 하셔서 처음엔 가격을 알고 싶어 하시나 싶어서 가격을 알려드렸더니 너는 눈치가 없어서 어디 가서라도 예쁨 못 받겠다 하세요. 뭐 특별히 예쁨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은 없지만 자꾸 싫은 소리 하니까 저도 기분 나빠요. 시어머니 화내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요. 단지 더 이상 즐거운 마음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자꾸 시어머니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피곤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자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순 없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짧은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할 땐 거기에 합당한 이유나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며느리라는 게 합당한 이유고 왜 자꾸 말대꾸 콩콩 하느냐 하십니다. 이게 말대꾸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밀고 나가라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화가 난다 하시니까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시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말은 최대한 예의 있고 또박또박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만 들고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만 더요.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무슨 일로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시기에 전화 매너를 지키시라 하고 그래도 자꾸 소리치시기에 매너를 안 지키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급한 일 아니면 근무 중에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이거 큰일인가요? 여기까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미국 마인드를 가진 며느리, 보통의 한국식 마인드를 가진 시어머니, 이 둘의 격돌이 상당히 재밌네요. 저는 너무 사이다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웃음이 나네요. 그런데 며느리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결국엔 며느리가 승자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듣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요. 들려주시겠어요?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